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출발할 때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나스닥을 하락으로 이렇게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85% 하락을 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32%, 다우만 플러스 0.16%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 우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밀집되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4%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5%가 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보합권, 약보합권의 출발을 했지만 어제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래서 그 지수는 뭐 크게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 제한된 하락폭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해가는 그런 참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0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6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89.25포인트, 어제보다도 0.32%가 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2%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이것도 어제와 좀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쪽에 쓰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하루 종일 끌어가긴 했는데, 장이 이제 끝나간 무렵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인, 그래서 코스닥이 한때는 장중에 1.2%가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그래서 장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16억을 팔았고, 기관은 77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6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764.95포인트, 어제보다 0.2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기술적인 게 지난주 이번 주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29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런 흐름, 옆으로 밀려나가는 흐름이 그냥 뭐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31원 30전, 어제보다 1원 50전이 오른 상태로 이 시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1,097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도 2,25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팔았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236억, SK 하이닉스 580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들이 오늘 11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74억을 사는,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들이 511억, 기관 46억, 그래서 두 주체 모두 순매수를 했고,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3억, 기관은 24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부 다 엇갈리는, 그 이후로 외국인들은 오늘 뭐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밑으로 셀트리온 밑으로는 기관들은 전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늘
0.8%가 오르면서 간발의 차로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 알테오젠은 외국인들이 11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2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33억을 팔았고 기관도 249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만 43억, 엔캠도 외국인만 54억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오늘 같은 시장은 이게 기다리고 지루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을 좀 보면 오늘 이제 보안 관련주 뭐 바이오 인식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다인데 뭐 아시지만 뉴스에서 보셨지만 대통령이 이제 그 딥페이크에 대한 엄단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보안주들이 오늘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정부도 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보안을 이제 강화하겠다. 근데 이 보안 강화는 하기는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뭐 그래서 2027년까지 이 보안 관련 이 시장 규모가 30조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그런 거고, 오늘 이제 그 기폭제가 됐던 거는 딥페이크에 관련된 건데, 이건 사실 그 어떤 솔루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대왕고래라고도 부르는 동네 시추 관련 뭐 이런 거 때문에 이거는 요새 계속해서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만 오르고 있어요. 뭐 피팅 관련 강관,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관련 그 종합 상사 중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보급이나 용선이 가능하고 또 그 메인 항구인 포항 쪽에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력, 가스 이런 유틸리티, 금리 인하되고 이런 유틸리티가 좀 과거에도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이런 거 유심히 보시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또 크게 움직인 건 개별 종목인데 실제로 이게 뭐 2차 전지나 뭐 정유 이런 걸 SK 이노베이션 얘기입니다. 이게 그쪽에 소속이 돼 있어서 마치 이제 그쪽이 뭐가 움직인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임시주총이 오늘 열렸잖아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85.7%의 찬성.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과 SK ENS가 합병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자산이 100조가 넘는 그런 이제 초대형의 에너지 기업이 이제 탄생하고, 이게 이제 그 통합된 그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11월에 공식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SK온이 이게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면 이제 배터리 회사인데 뭐 그런 거 해결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새로 통합되는 그런 SK 이노베이션에서는 LNG나 태양광, 수소 뭐 심지어는 SMR 소형 원전까지 전부 이제 아우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매수 청구권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게 다음 달 19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그 매수 청구권 가격을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오늘 종가는 뭐 10만 9,800원에 끝났지만 이게 이제 11만 2천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11만 2천원, 1943원인가 아무튼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관리를 좀 하겠죠. 이거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그 개별 종목으로 이슈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은 이제 할 수 없이 순환매죠. 할 수 없는 순환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확 빠질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거니까 그냥 조그만 이슈만 있으면
그냥 이슈를 따라서 이렇게 뺑뺑 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순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그 7시에 백만개미 스쿨에서 라이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과거에 미쳤고 어떨 것 같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고, 또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 가입 문의는 010-8290-1426으로 그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답답하죠. 내일까지 좀 그런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지려면 따지는데 첫 번째 총대를 맨 게 엔비디아가 이제 매게 생겼어요. 이건 뭐 엔비디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AI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장은 선도해 왔잖아요. 그것들이 AI 관련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죠. 그렇게 돼서 시장은 선도해 왔고 그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29일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 막중한 그 역할을 엔비디아가 맡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뉴욕 시장이 이거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 이제 뉴욕 시장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부활을 이끌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되고 이러면 이제 그 기업, 대형 IT 기술 기업이 좋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다시 시장 전면에 서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우리 생각보다 못 미치면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은 뭐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있으니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실적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에 그 엔비디아의 전개 방향이 어떤 거냐,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블랙웰에 대한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 향후의 그 전망을 어떻게 명쾌하게 엔비디아가 정리해 주느냐, 시장 우려를 다 해소시키고, 뭐 그동안에 뭐 연기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저 그냥 그런 거, 실적 그저 그렇고, 또 블랙웰 뭐 연기 문제를 포함한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게 뭐 뭐 특징 없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 기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말 또 월초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 있죠. 그 경제 지표 왜 따지죠? 금리 인하는 됐는데 경기가 우려될 정도냐, 그냥 연착륙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자꾸 봐야 되는데, 뭐 PC 가격 지수부터 시작해서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 또 고용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전에 엔비디아 발표를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좀 괜찮으면 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배드 이즈 배드냐, 배드지만 굿이냐,
나름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그 시장 분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지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손꼽아서 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나마 좀 좋은 쪽으로 반응하면 후속적으로 뭐 PC 가격 지수가 나오고 뭐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뭐 고용이 조금 뭐 한다 그래도 고용이 그러니 나빠졌으니까 고용이 좀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내리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탁 막히면 분위기가 싸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불리한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되면 뭐 영향을 받는 게 당장 뭐 이제 채권 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외환 시장 뭐 이게 적지 않게 파장이 커지고 주식 시장은 뭐 상당한 변동성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조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발표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발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은 어제 뉴욕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뭐 좀 매물 내놓고 뭐 그 밤사이에 뉴욕 시장이 반등을 좀 줄 수는 있지만 반등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내일이 연속해서 발표했으니까 한번 이제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별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아닐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발표 그리고 그 발표에 따르는 뉴욕 시장의 반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그냥 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보다는 그냥 잘 기다리는 게 정해진 날이니까 그래서 뭐 무리하게 매매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소극적 매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이슈 관련 이런 거 막 나와도 장이 좋을 땐 뭐 이슈 관련 이렇게 해도 뭐 들어가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먹고 나오지만 요새는 좀 안 그래요, 이슈들도.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좀 소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구경 모드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슈에 대한 거를. 물론 이제 뭐 이슈에다가 몰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뭐 일부분이라도 깨지면 되게 골치 아프죠. 그게 뭐 하루만 더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답을 우리한테 해줄 거니까 그렇게 거기에 맞추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내일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좀 소극적 자세가 오히려 낫다. 요 하루 이틀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100만 개미 스쿨 회원분들은 뭐 잠시 후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